예쁜 새들을 키워낸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비전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논리, 수학,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음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시카고와 워싱턴 DC, 메릴랜드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날씨도 얼마나 좋고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21세기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해야 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죠. 그 다음 창세기 2장으로 오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결혼을 시키시는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인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래서 이 가정이 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합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례사까지 하시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디스 셰프란 분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정은 첫째 작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교수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가정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쫓겨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가정이 폭풍과 쏟아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부부가 싸우고 또 이혼도 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집을 떠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되는 이런 가정이 됐는데, 그러나 이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에디스 셰퍼는 가정은 폭풍우 속에서 거하는 피난처다. 그렇죠. 애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지내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홈 스위트 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생활도 해보고 또 미국에서 생활도 하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갈 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애들이 뛰어나면서 아빠 하고 껴안고, 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폭풍우 속에서 피난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축복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가정에서는 창조력이 움트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 때 별로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재능이 개발이 되고요. 창조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가정에서 지내면서 부모님과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너는 의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비전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한국에서 의사 되고 또 이제 더 꿈이 생겨서 이제는 저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전문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전 5대양 6대주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인치유 의사가 됐어요. 이것은 가정에서 이렇게 꿈이 생겼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한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꿈이 있는 가정 그리고 창조력이 개발되는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잘 훈련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쁜 추억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가정은 영원한 우리들의 안식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교육의 조절기관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그리고 잘하는 걸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감탄해주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숨은 능력이 개발되면서 교육이 잘 되고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이 다음 세대 지도자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는가. 그런데요 만약에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가정에서 상처받고 많은 아픔 상처가 있으면은 거절감도 있죠. 막 분노도 생기죠. 열등감도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죠. 죄책감도 생기죠. 이런 것이 막 생기면요. 이 가정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세대를 키워내는 아주 조심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모토, 최고의 가정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때 제일 처음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가정은
먼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가정이다 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너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미디어, SNS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애들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 훌륭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큰 그리스도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참 장녀를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애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항상 하나님을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이 되는 겁니다. 봤더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각계각층의 지도자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고 암기력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탤런트가 있어요. 글도 잘 쓰고 또 여러 가지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 어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가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막 학교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회장 맡고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공부는 약간 뒷전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력이 있어요. 지도력. 그래서 여기는 공부보다는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교육을 했죠.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큰 딸 누나나 큰아들과 전혀 딴판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예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술 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세 아이는 각각 예술 쪽 또는 그 신학 목사님 또 하나는 잡지사 편집국장 변호사 이러면서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재능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서 그때 몇 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고 유명한 미래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학자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 교육 실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 말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그런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평등화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모든 창의력과 능력을 다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맞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대체 어떤 재능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요. 언어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언어 지능 지수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적재적소한 말을 쓰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개발한다면 이 아이는 축복된 아이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으로서
도대체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가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저 케냐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혼혈로서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을까? 사람들이 의아하죠. 그런데 제가 그 오바마를 직접 그 텔레비전과 모든 것에서 미국에서 봤는데요. 오바마의 특징이 뭐니? 언어가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유창하고 막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면서 전혀 오바마 알지 못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연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왜 저렇게 말을 잘해? 우리를 감동시키네. 이래가지고 오바마는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고 심지어 2번 대통령을 연속했잖아요. 언어 지능 지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하므로 말미암아 정치인이 된다 할지 또는 비즈니스맨이 된다 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논리, 수학,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머리가 수리에 예민하고 그리고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랄지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수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착착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논리, 수능 지능 지수를 개발하면 과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디슨이랄지 토마스 에디슨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 지능, 수학 지수가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음악 지능 지수가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 악보 하나 볼 줄도 모르는데 작곡을 해요. 다 음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요 눈도 안 보이고 모차르트도 역시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쓴 그 곡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백 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지금도 감동하고 이것이 음악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암만 공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 기능 지수가 있습니다. 공간 기능. 이건 뭔군요. 모든 그림을 볼 때 평면으로 보지 않고 공간으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스페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피카소 전람회가 있다고 마드리드에 목사님이 저를 데려가서 가서 봤는데 도무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처럼 그랬는데 이런 그림이 무슨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이 그림은 평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간으로 봐야 됩니다. 공간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안 보여요. 그래 나는 미술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공간 지능 지수가 있습니다. 딱 보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 공간이 보인대요. 이것은 재능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그쪽을 키워야 됩니다. 또 신체 운동 지능 지수가 있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은요 순발력이 좋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맞는 거죠. 아무리 농구를 연습해도 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매들 보십시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골프계 왕자 공주들 아닙니까? 이 자매들은 그냥 하여튼 그 꼬불꼬불한 길을 그 위험한 데를 쫙 퍼딩을 해서 집어넣는 거 보면 이야 저건 진짜 체능 그 신체 운동 지능 지수가 있어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그렇게 잘합니다. 순발력이 있고 뭐 계산이 아니에요. 딱 순간적으로 그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하면 뭐 그 사람 공부 못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에요. 운동을 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별하게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인간 신화 지능 지수가 있어요. 그 뭔군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야. 모든 사람과 대화도 잘하고 배려도 하고 인간관계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칭찬받고 어디 가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치계도 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실업계 나가도 되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리더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또 7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지수. 그래가지고 자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작가가 됩니다. 작가가 돼서 글을 씁니다. 유명한 소설가, 그렇죠?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잔이랄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성찰 지능지수에 있어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쪽 계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8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농장에 가면 너무나 좋은 거야. 꽃들과 얘기하고 채소들과도 얘기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그 농작물을 보면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축복하고 제가 어떤 집을 한번 놀러 갔더니요 꽃이 너무나 만발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집은 왜 이렇게 꽃이 만발하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군요. 자기는 아침에 일하면 꽃 오고 인사한답니다. 굿모닝. 아,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진짜 아름다워.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이것은요 진짜 그런 지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꽃과 대화한다니까요. 저는 꽃 보면 별론데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은 두뇌 지능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영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IQ가 좋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읽기만 해도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IQ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얘는 공부가 너무나 쉽대요. 읽기만 해도 다 외운대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데 전부 공부시켜서 막 인류대학 가라고 막 푸시하고 막 애들 막 고통스럽게 심어놓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자녀들의 지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시는 여러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능을 깨닫고 그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할 때 감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 가정들, 부모님들,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